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오랜만에 좀 많이 추워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제가 20대 분들에게 감히 20대 때 꼭 해봤으면 하는 경험, 그리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경험,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 3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연수라고 말하면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의미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디가 됐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1년 정도 살아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뭐 이러한 경험은 뭐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방법을 찾으면 다 있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외에 나가서 비행기값, 그리고 처음 학생 비자 유지를 위한 어학원 비용, 2개월 만에 체류 비용 정도만 생각하고 돈을 모으면 되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으면 되죠. 제가 말씀드린 이 비용 자체가 그렇게 돈 벌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걸 추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언어가 늘겠죠. 하지만 이 언어를 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언어는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면 뭐 빠른 시간 내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늘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언어라는 게 해외에 나가서 살더라도 뭐 한국인들하고만 주구장창 놀러 다닌다 라고 하면은 언어가 안 늘 수도 있어요. 1년, 2년 갔다 와도 안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의미 없는 행동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좀 사고가 열립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 뭐 사람들하고 뭐 외국인들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계속 부딪히고 경험을 하다 보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좀 열린 사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항상 좀 좋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1년 정도 지내기 전까지는 상당히 소심하고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뭐 부끄러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성격들이 좀 많이 고쳐지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집단에 속해 있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기호를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거에 대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한 개씩 생기거든요.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면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뭐 어때? 사람들이 좀 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뭐 계속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해외에 나갔던 경험들을 통해서 성격도 많이 바뀌고 조금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싫은 것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을 왜 20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경험은 20대가 아니면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대 때, 그리고 대학생 때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1년이 길다 하시면 6개월 정도라도, 언제나 젊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고, 그 기회는 시기가 언제가 됐건 어떻게든 찾아온다.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분들은 꼭 한 번쯤은 해외에 나가서 좀 살아보시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경험이라고 한다면 연애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많이 쌓아보는 건데요. 제가 20대 때는 연애를 그렇게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평소 생활할 때보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알바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항상 딜레마더라고요. 알바를 하면 돈은 생기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가끔 만나서 놀아야 되고, 근데 연애를 하면 그렇잖아요. 자주 보고 싶거든요. 근데 자주 보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고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금전적인 걱정하는 게 좀 싫어서 좀 연애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연애를 많이 해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20대 때는 아무래도 조건을 많이 가지지 않고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고 이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모나 성격 그런 호감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조건을 따지게 되는 나이가 되고 위치가 된다면 단순히 이 사람이 좋아서 호감이 있어서 예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죠. 조건을 좀 더 많이 따지면 따질수록 사람들과 이성과 연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대 때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만나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진짜 조건이 필요하고 조건을 따지게 되는 연애를 하게 됐을 때 분별력이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어서 우여곡절을 좀 겪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 트러블도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연애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20대 때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거든요. 대학교 친구들하고도 많이 친하게 지냈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다양한 인간관계의 사람들이 가늘고 길게라도 꾸준히 연락을 가끔이라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서로 도움이 되는 날이 생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인간관계가 좀 넓었을 때 나 이쪽 일을 하는 사람 알고 있지 라고 하면은 연락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내가 조언을 얻고 싶은 부분에 대한 간단한 정보나 경험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인간관계를 쌓아놓으면 가장 좋은 게 내가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겠지라고 했지만 의외로 그 친구가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구나, 그런 것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나볼수록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나중에 조금씩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럴 때 정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 좁은 인간관계에서 나중에 조금씩 더 좁아진다고 한다면
정말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밖에 남지 않거든요. 하지만 나와 비슷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어떠한 새로운 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호기심이 생기는 일, 그런 경험들을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분명히 나쁜 경험을 주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경험으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20대 때 굳이 경험할 필요 없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물욕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카푸어, 대학생 카푸어도 있고, 요즘은 뭐 명품에 대한 스타일링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그때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도 명품 외제차 끌고 다니면 멋있어요. 멋있는데, 하지만 20대 때 굳이 그런 걸 얻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다, 돈이 많다, 남아돈다 라고 하시면 물욕을 가져도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평범한 분들이라면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20대 때는 그거 좋은 물건, 100만원짜리 신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시간을 쓸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친구들하고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는 게 훨씬 나중에 더 남는 게 많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아쉬웠던 게, 20대 때 나름 멋은 부리고 싶으니까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았다가 계약하면서 새 옷도 사 입고 뭐 새 신발도 사 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때 잠시나마 기분이 좋았던 거지, 내 20대 때 기억이 날 만큼 좋았던 행동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걸 경험 많이 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20대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 시간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외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0대 때부터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가져보는 게 상당히 인생에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취미에 대한 돈을 쓰고 하는 그런 게 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뭐 명품 이런 거에 모아서 돈 쓸 바에는 차라리 다양한 취미를 가져보고 취미를 잘 하기 위해 장비를 사보고 그런 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즐거운 20대를 보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20대 분들이 정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되게 암담한 미래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당시에도 취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취업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취업이 좀 늦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지내보니까 좀 위축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취업만이 최우선 목표로 잡고 뭔가 노는 거 안 돼? 취미 안 돼? 좀 억눌려서 20대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대 분들이 굳이 취업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오고, 내가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게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취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몸이 건강해서 더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뭐 취업을 위한 활동만이
20대의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쌓아보시고 시간을 그런 것에 많이 써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30대가 돼서 정말 그 20대 때 썼던 다양한 경험들을 위한 시간들이 30대 때 꽃을 피울 겁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후회들도 뭔가를 했을 때 후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본 거에 대한 후회는 진짜 부질없거든요. 뭔가 많이 해보시고 지나고 후회를 하는 게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를 정말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20대 분들, 남성분들 중에 집안에 탈모인이 있다. 친가 외가의 탈모인 삼촌, 외삼촌, 할아버지, 아빠 계시다. 20대부터 샴푸 잘 하시고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관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